복지센터 방문하기 전에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 꼭 뽑아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복지TV의 똑순입니다. 오늘은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들은 왜 불친절할까? 그리고 그 불친절한 직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복지 혜택 120%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 갔는데 무조건 안 된다, 신청해봤자 떨어질 거다, 이런 말에 상처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뭐 하나 물어봤는데 대답하기 전에 한숨부터 쉬거나, 혹은 정부 지원금 신청하러 갔는데 마치 뭐 자기 돈 주는 것 마냥 약간 생색내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런 불친절한 직원들은 굉장히 소수고 정말 친절하게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몇몇 분들 때문에 복지 신청을 하러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대로 또 속이 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은 또 그 몇몇 분 때문에 욕을 먹고, 이런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친절한 담당 공무원만 골라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운이 안 좋아서 좀 불친절한 담당 직원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혜택을 안 받거나 포기할 수는 없죠. 도대체 왜 불친절한지, 그리고 불친절한 복지 담당 직원을 만나더라도 내가 받을 혜택 120% 챙기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불친절한 직원을 만났을 때도 내가 받을 혜택을 100%가 아니라 120% 받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혜택을 120% 받는 방법, 첫 번째는요, 내 상황을 정리해서 가자입니다. 내 소득이나 뭐 연금 받는 것, 혹은 차량가액, 재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간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요, 그 모든 걸 파악하고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 복지센터 방문하기 전에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로 소득 인정액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입니다. 소득 인정액은요,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복지 제도를 지급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은요,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메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일자리 혜택 신청을 하실 때요, 고용보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입했냐, 이렇게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고용보험을 가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잘 모르시고요, 게다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민센터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혜택을 120% 받는 방법 두 번째는요, 제도 이름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센터 가서 무작정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그거 저도 신청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제도 이름을요, 정확하게 적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요, 새로 신설된 제도는요, 그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도자료 자체를 인쇄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새롭게 신설된 제도를요 100%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시행되고 있는데도 그런 제도 없어요 라고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 꼭 뽑아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요, 각 부처별로 뭐 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각 복지별로 보도자료가 올라오는 그 홈페이지 주소를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혜택을 120% 받는 세 번째 방법, 방문 전에 전화부터 하기입니다. 제 주변을 살펴보면요, 평균적으로 뭐 하나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뭐 3번에서 4번 정도까지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갈 때마다 자꾸 보완해야 할 서류들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재원이 그냥 한정되어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를 이미 여러 가지 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미 지급이 끝나서 돈이 똑 떨어졌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센터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하셔가지고요. 필요한 서류 같은 거, 그리고 아직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이 불친절한 이유 첫 번째, 바로 본인의 상황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 자녀분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선생님 혹시 연금 받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올해 고용보험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에 초지일관 난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신 채 주민센터만 방문을 하면 직원들이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드릴지 그 출발점을 못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직원이 불친절한 두 번째 이유, 바로 본인이 받고자 하는 혜택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20만 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도 신청하려고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제 지인이 집 수리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 신청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요, 사실 복지 제도 정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만 원 주는 거 혹은 집 수리비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들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 담당 직원이 정말 눈치 빠르게 선생님의 연령이나 직업, 소득 등을 다 파악을 해서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라고 대답을 해주면 너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확률도 높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불친절한 세 번째 이유, 바로 무작정 우선순위에 넣어달라고 요청할 때입니다. 복지 혜택 중에서는요,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지만, 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을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본인을 우선순위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시거나 꼭 뽑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에 정말 안타깝지만 담당 직원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은요, 주민센터 직원들은 도대체 왜 불친절할까? 그리고 불친절한 직원을 만났을 때 내가 필요한 혜택 받아내는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요, 서로 마음 다치지 않고요, 여러분 필요하신 혜택 정확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노인복지TV의 똑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